전남 한평군에 있는 한 제재소. 이곳은 한옥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를 다듬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한옥이 작년하고 금년 대비하면요,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평상시보다 2배 정도는 늘었고요. 1년에 12채라면 한 24채 정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가 늘었다고 보거든요. 일일이 손으로 대패질을 하던 옛날 같으느냐 감당하지도 못했을 만큼 일이 늘어났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무들이 대부분 수입나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엄청난 이 숫자지요. 근데 옛날에는 집을 크게 짓고 나무를 실하게 쓰고 싶었어도 나무가 귀하고 또 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약하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가 좀 편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보니까 나무가 뭐 가정집도 궁궐나무처럼 굵어졌어요. 한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한옥을 농촌을 살리는 문화 코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목수 출신인 박광일 씨는 틈날 때마다 한옥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10가구 이상 모이면 한옥을 지을 세대당 2천만 원을 지원하고 3천만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0채 정도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마을의 변화가 이제 많이 이제 바꿔졌죠.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빈촌으로 이제 이렇게 쓰레티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기아집들이 옛날 흔히 말하는 뭐 대골 같은 그런 기아집들이 이렇게 여러 채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거기서 사는 것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완전히 까치머리인데. 괜찮아요. 점점 다오죠. 이제 여기는 집이. 한옥 지원 정책이 있다 보니 외지에서 살다가 이사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목 씨는 목포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은 여전히 목포이고 아이들 학교도 멀다 보니 아침 시간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도 조영목 씨는 자신의 선택에 무척 만족합니다. 도시 살다 보니 좀 상망했어요. 상망하고 또 아이들 늦게 보는 아이가 있는데 아토피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전부터 시골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좀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와서 아이들하고 좀 왔는데 아이들 좀 설득도 좀 많이 했고 또 주변에서도 말이 있었지만은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 참 좋더라고요. 오기를 100번 잘했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권장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제일 처음에 이제 지은 집이 첫 작품 여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한옥들을 자세히 보면 기존의 한옥과는 좀 다릅니다. 지붕은 기와를 얹었지만 예벽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좀 더 편하고 구하기 좋은 재료를 사용해 짓다 보니 나타난 현상입니다. 안에 좀 훨씬 나아요. 그리고 한옥 형태들이 요즘 많이 이제 자기들의 좀 그 취향에 맞게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바깥 외부가 이제 빨간 벽돌로 쌓고 안에는 당토인데 빨간 벽돌 쌓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간 집이 몇 개 있고요. 전통 한옥에서 약간 개량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사진작가로 꼽히는 고 김대벽 선생. 남대문에서 이것들이 한번 봐주세요. 한평 남짓했던 작업실 공간은 필름과 자료들로 빼고 갑니다. 70평생 사진을 찍어온 선생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꼭 양동마을 이것도 재밌는 건.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기는 한데 예전에 그 쭉 모아두신 상태들이 그대로 그냥 뭐 자리가 지금 자료들이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쭉 한옥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이게 모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평생 카메라를 통해 한옥을 바라보았던 고 김대벽 선생. 그가 느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아버님 저희한테 뭐 설명을 해주신 것은 한옥은 하나의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뭐 촬영의 대상이나 뭐 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왔고 그다음 지금도 살고 있는 살림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그 집을 살고 그 집을 지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한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통해서 한국인의 심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우리의 심성을 이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우리의 한옥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과 흙과 나무로 지어진 자연의 집. 한옥은 무엇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한 집입니다. 마당과 대청을 통해 바람과 햇빛의 길을 만들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온돌로 난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윤중 고택. 조선 후기 양반가옥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 집을 보면 원칙과 실용이 조화된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 집의 특징으로 꼽히는 사랑채 누마루를 살펴볼까요? 그래서 완전히 열어가지고 매달아서 이 공간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문을 이렇게 네 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열어서 여기 걸쇠에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개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누마루가 밖의 경치를 보기에 아주 좋은 공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 이 벽을 이뤘던 창문이 선장이 되는 이런 가변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한옥의 큰 특징입니다. 누마루는 평상시에는 사방이 막힌 바입니다. 그런데 문을 걷어 올리면 사방이 뚫린 대청으로 변합니다. 이런 형태의 설계는 비단 이 집만의 특징이 아니라 한옥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름철 환기와 더불어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즐기려는 선조들의 멋이 집 구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옥이 지닌 과학성은 집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디귿자형 구조의 안채 대청이 유난히 넓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안채 그 건물의 중심인 대청인데요. 이렇게 대청이 넓은 것은 이곳이 그 제사를 지내고 여러 그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청은 앞에 이렇게 깨끗이 비어진 안마당이 있고 또 뒤에 항상 그늘이 지는 저런 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이쪽에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또 뒤에서 찬 공기가 이것을 메워주는 이런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주변보다 3, 4도씩 낮은 시원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앞마당에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 뒤에 있는 시원한 공기가 집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동 통로가 대청마루입니다. 한옥하면 대표적인 아름다움으로 꼽히는 처마. 처마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이 높이 솟은 여름에는 처마가 햇볕을 가리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겨울에는 햇볕이 방안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